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 하향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 은행들에 대한 강등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 은행가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또 커피 전문점으로는 단연 스타벅스가 전 세계 부동의 1위 자리를 달리고 있는데 세계에서 유독 베트남에서는 맥을 주지 못하고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절대 음료를 마시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틱톡을 통해 공개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미국 중소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이번에 무더기로 또 하향 조정이 되고 말았네요. 네, 그렇죠. 어제 나온 소식이죠.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그 중소은행 10여 곳의 신용 등급을 한꺼번에 강등 조치했습니다. 정확히 날짜로는 이제 7일자로 취한 조치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해서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미국 은행들에 대한 강등 가능성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내린 중소은행들의 명단 나온 게 혹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등이 내려진 은행들이 있는데요. 네. 이 명단이 있는데 M&T 뱅크, 웹스터 파이낸셜, BOK 파이낸셜, 올드 내셔널 뱅크업, 피나클 파이낸셜 파트너스, 폴튼 파이낸셜 이런 이제 은행들이 지금 강등 당한 것으로 신용 등급을 강등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강등을 검토 중인 곳 아직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강등을 검토 중인 곳이 노던 트러스트, 컬럼 프로스트 뱅커스 같은 곳들은 이제 강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등급 전망은 그리고 이제 등급 전망이죠.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신용 등급이 아예 내려갔고 또 내릴 것을 검토하는 거고 이번에 말씀드릴 은행들은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안 좋게 이제 전망이 안 좋게 바뀐 은행들인데 PNC 파이낸셜 서비스, 캐피탈 원 파이낸셜, 시티즌스 파이낸셜, 피프스 서드 뱅크업, 리전스 파이낸셜, LA 파이낸셜, 뱅크 OGK, 헌팅턴 뱅크 쉐어스 등 모두 11개 은행들이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많은 은행들이 이번에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나 신용 전망이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된 거예요? 네, 무디스가 이번에 이렇게 무더기로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 또 신용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를 배경을 밝혔는데요. 그 높은 자금 조달 그 비용, 그러니까 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은행들의 위험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 대출 관련한 리스크도 증가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신용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굉장히 높은 기준 금리 영향이 큰 건가요? 혹시? 당연히 크죠. 예, 네. 그것이 결정적인 좀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난 1년 이상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계속했습니다. 예,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쳤고요. 네. 시중의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지금 펼쳐왔고 그것이 은행들에게 상당한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점점 더 좀 힘겨워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은행업계 전반에 스트레스 징후가 늘어나고 있고 장기적인 이런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은행 자산 가치가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관련 그 대출의 만기 연장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워낙 고금리다 보니까 만기 연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 재정 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지금 약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못할 거라는 거 그리고 연준의 매파 인사들도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은 끝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죠. 더했다가는 이제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이제 죽어 나갈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없고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고 지금 물가가 이제 3%까지 내려왔는데 굳이 뭐 금리 인상을 더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은행들의 위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뭐 대형 은행들에 대한 강등 가능성도 예고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번에 그 중소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을 강등하면서 이게 이제 중소은행들이었는데 이제
일부 대형 은행들도 강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US Bancorp, BNY Mellon, State Street Corp, Truist Financial 이런 이제 대형 은행들도 강등 대상이다 이제 경고했는데 US Bancorp 같은 경우가 미국 7위의 거대 은행입니다. BNY 멜론 같은 경우도 미국 13위죠. 그리고 State Street Corp 같은 경우는 15위, Truist Financial은 9위입니다. 9위. 그래서 이렇게 10위 안에 드는 또 15위 안에 드는 이런 많은 은행들이 지금 그 신용등급 강등 대상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좀 많은 걱정이 되고 있죠.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연준도 뭐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고 적절한 시점에 가서 이제 은행들의 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빨리 이제 단행될 수 있어요. 그건 뭐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 것도 결국은 뭐 유동적인 거니까. 그래서 내년 중에 할 수 있다고 얘기가 이제 나왔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내년이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하반기 연말쯤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상황 봐서 은행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년 초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커피 체인점 부동의 1위 업체가 바로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고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해요. 네, 그렇죠. 이 그 영국의 BBC 그 공영방송 BBC가 이제 보도했는데 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고전하고 있는 나라. 사실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미국 커피를 굉장히 아주 좀 무시하죠. 싸구려 커피라고 굉장히 이탈리아는 무시하는데 그 뭐 아이스 커피 이런 거는 커피도 아니다. 굉장히 네.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탈리아에서조차도 스타벅스가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 커피의 나라 이탈리아도 스타벅스를 받아들였는데 유일하게 이 나라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동남아시아 국가 베트남에서 스타벅스가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진출한 지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베트남에서만큼은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가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나쁜 거예요? 예, 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자료를 보면 베트남 커피 시장 규모가 약 12억 달러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1조 5,600억 원 정도 되죠. 근데 스타벅스가 베트남에서 커피 시장 점유율이 2%입니다. 2%. 그러니까 얼마나 맥을 못 추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스타벅스는 뭐 거의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베트남 하면은 그 브라질 다음으로 커피 생산 2위 맞아, 2위예요. 나라예요. 네, 맞아요. 전 세계 커피의 20%가 그렇죠. 생산된다고 네. 하고 또 프랑스 그 베트남의 커피 문화도 네, 굉장히 유명한데 유명하죠. 아니 근데 왜 스타벅스는 네. 인기가 없는 베트남은 거예요? 커피만 아니라 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네. 티나 커피가 이제 발달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네. 베트남도 이탈리아처럼 자부심이 있는 건 틀림이 없고, 근데 단순히 자부심 때문에 스타벅스에 배척하고 그런 예. 건 아니고요.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입맛에 맞았던 것 같고, 근데 예. 베트남 사람들은 네. 커피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의 굉장히 커피에 대한 그 취향, 입맛이 좀 까다롭다고 할까요? 굉장히 그 베트남 사람들만의 아주 그 독특한 취향이 있는데 거기에 스타벅스가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매우 좋아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취향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스타벅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스타벅스는 커피도 아니다. 이따위게 무슨 커피냐 이제 이렇게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가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입맛에도 맞지 않는 커피가 왜 이렇게 가격은 또 비싸냐. 스타벅스라는 비싸죠. 브랜드 때문에 가격 예. 비싸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못하러 마셔. 이제 이런 생각. 베트남 사람들의 월 평균 소득이 약 400달러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스타벅스 가격이 약 4달러.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본인들이 소득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 이런 비싼 커피 더군다나 뭐 맛도 없는 커피를 마실 이유가 없다. 이게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그 한인타운에 있는 베트남 국수집에 가서 먹는 커피가 그 이 올란 커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종류의 하나이죠. 그 종류 하나겠죠. 맛이 독특하잖아요. 굉장히 진하면서도 네, 그 연유를 진하고. 넣어서 근데 또 너무 달고 그렇단 말이에요. 달고 그러니까 이 진하고. 사람들은 달아서 단 걸 좋아해서 그러나. 근데 거기다 저희 스타벅스에다가 무슨 크림 연유 넣고 설탕 넣고 그러면 또 될 텐데 그게 또 영 맛이 아니- 다르더라고요. 네. 네, 맛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커피가 그러니까 스타벅스와는 완전히 지금
맛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영호 앵커는 잘못하셨고요. 네. 그거 단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베트남에서 그래요? 단 거 좋아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커피 그 20만 톤 정도 되는데 그 네. 중에 97%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로부스타 품종입니다. 이 로부스타 품종은 카페인 함량이 굉장히 높고 쓴맛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향도 강합니다. 그런 커피를 좋아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로부스타 품종을 97% 100% 중에 97%가 거의 대부분이 로부스타. 그러니까 센 커피. 향도 세고 쓴맛도 강하고 카페인 함량 높고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데 스타벅스는 아시다시피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로부스타 품종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제 그 품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도 물론 나름대로 장점은 있죠. 뭐 미묘하고 좀 복합적인 풍미를 구현하고 이렇게 너무 센 스트롱한 커피를 좀 꺼려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스타벅스 커피가 와닿을 수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의 얘기는 그래요. 그 스타벅스 또 전반적인 커피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 베트남 커피는 풍미가 더 강하고 더 향기롭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스타벅스 커피는 너무 밋밋하다는 거예요. 밋밋하다고. 예, 그래서 스타벅스 마시면 커피를 마신 것 같지가 않다. 그거는 커피가 아니다. 이제 이게 베트남 사람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 커피는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커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그 스타벅스가 진출을 했는데 10년 전에 매장이 지금 92곳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구 100만 명당 매장 한 개가 채 안 될 정도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당 매장 하나면 굉장히 이거는 우리 의리셔길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몇 스타벅스가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게 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의 자부심. 커피는 우리 커피가 진짜 커피고 스타벅스는 이건 커피도 아니다. 이게 베트남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미가 강하고 향기롭다라고 향기롭다. 이제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스타벅스 커피는 사실 쓴맛이 굉장히 강해요. 향을 느끼기보다는 쓴맛이 너무 먼저 다가오는데 베트남 커피는 향기가 더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쓴맛 강한 건 베트남 커피가 또 굉장히 강한데, 강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씨 입장에서는 스타벅스도 쓰다고 생각하는데 네. 베트남 사람들은 전혀 안 쓰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정도 베트남 커피가 차이나요. 훨씬 더 쓰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 취향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입맛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아메리카노. 예, 아메리카적인 그런 물탄 커피, 아메리카노. 예, 그런 것 같고 베트남 사람들은 또 이 베트남 커피, 진한 커피, 네. 진한 커피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아마 이런 식이면 스타벅스는 100년이 가도 베트남에서는 예, 맥을 못 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번에 맥도날드로 가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직원이 맥도날드 음료를 저격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어떤 맞아요. 내용입니까? 이건 이제 뉴욕 포스터 보도했는데 네. 이 틱톡에 맥도날드 직원이 틱톡에 영상을 올렸어요. 맥도날드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가 근무하는 매장에서 만드는 음료에 특정한 음료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음료냐면 바로 스위티인데 그 스위티를 제조하는 영상을 공유했고 소비자들이 절대로 이 맥도날드에서 스위티만큼은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권고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왜 안 좋은 거예요, 스위티가? 이 직원이 올린 영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맥도날드에서 스위티 만드는 장면을 촬영해서 틱톡에 올렸는데 약 1.8kg의 설탕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이 이 스위티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끔은 설탕, 지금 이 영상은 설탕 한 봉지를 통째로 넣는데 네. 가끔은 한 봉지가 아니라 두 봉지를 통째로 넣을 때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완전히 이건 뭐 설탕 덩어리, 거의 설탕 덩어리 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절대 마시지 마라. 이게 이 직원의 권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틱톡에 올라오자마자 크게 화제가 되겠네요. 네,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 지난 월요일 아침부터 틱톡에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뭐 엄청난 화제가 됐고 하루 만에 130만 조회를 수를 넘겨서 이 틱톡 영상이 아주 폭발적으로 와, 하루 만에 예. 130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봤는데 예.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차에 설탕을 곁들이잖아요. 네. 커피에 설탕을 곁들이고 그러는데 이 영상 보니까 차에 설탕을 곁들이는 게 아니라 설탕에 차를 곁들이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네. 이 엄청난 설탕량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상 보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설탕 폭탄인데 영상을 본 이상은 못 마시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제 뭐 반론을 제기하는 쪽은 맥도날드가 체인이긴 하지만 매장에 따라서 이 스위티의 어떤 설탕 넣는 양이
조금씩 다르다. 완전히 일괄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스위티 논란은 계속되죠. 올해 5월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스위티가 문제가 많다 하고 영상을 올리고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맥도날드 이 스위티 당분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달지 않는 음료를 시켜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